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가 명작 동화 2편으로 안데르센 동화를 모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엔 위다의 플란더스의 개와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드리면서 다음 편엔 위다 작품 중 읽고 싶은 동화가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읽어드리려 했는데요. 아무래도 안데르센 작품이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를 골라 읽어드리려 합니다. 먼저 엄지공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답니다. 엄지공주. 아주 먼 옛날에 아기를 무척 갖고 싶어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마녀에게 부탁을 해봐야겠어. 아주머니는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예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마녀는 작은 씨앗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기 씨앗이다. 뜰에 심어 잘 키워보거라. 아주머니는 그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 씨앗을 심은 자리에 튤립 모양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 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엄지공주라고 불러야겠어.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지공주가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살며시 기어들어왔습니다. 꾸럭꾸럭. 앙증맞기도 하지. 우리 아들 색식감으로 삼아야겠는걸.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업고 달아났습니다. 두꺼비 집은 연못 진흙속이었습니다.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꽃잎 위에 앉히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네 색식감을 데리고 왔다. 어서 나오너라. 야, 귀엽다. 마음에 쏙 든다. 꾸룩꾸룩. 그럼 어서 결혼식 준비를 해야겠구나. 꾸룩꾸룩. 두꺼비 엄마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엄지공주는 무서워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지요. 그때 연못 속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울지마. 우리들이 도와줄게. 물고기들은 힘을 모아 연꽃잎 줄기를 잘라주었습니다. 날아가던 나비는 실을 엮어 연잎 배를 끌어주었고요. 뿡. 그때 갑자기 풍뎅이가 날아왔습니다. 귀여운 걸 데리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휙 낚아채 날아갔습니다. 얘들아, 어때? 귀엽지? 귀엽지? 풍뎅이는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치, 뭐야? 이상하게 생긴 벌레잖아. 뿡뿡. 다리도 두 개잖아. 뿡뿡. 날개도 없네. 뿡뿡. 시시해서 놀기 싫어. 뿡뿡. 친구들이 놀리자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두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지공주는 들에서 이슬과 꽃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길을 헤매던 엄지공주는 작은 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저런 가엾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들쥐 아줌마는 엄지공주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손님이 오셨구만. 옆집에 사는 두더지가 킁킁거리며 놀러왔습니다. 그래요. 갈 곳이 없는 아이라 돌봐주려고 해요. 어디
얼굴 좀 볼까? 이쁘기도 하지.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으련? 두더지는 엄지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더지 집은 깊은 땅속 굴이었지요. 계단은 길고 긴 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다친 제비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제비를 발로 차며 욕을 했습니다. 재수없게 남의 집 앞에 쓰러져 있다니. 난 햇빛하고 꽃하고 새가 가장 싫어. 밤이 되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가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왔어요. 제비야, 눈을 떠봐. 가만히 제비를 쓰다듬자 제비가 꿈틀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어. 엄지공주는 날마다 제비를 돌보아 주었지요. 그 덕분에 제비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비는 꾸벅 인사를 하고 펄펄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더지는 들쥐 아줌마에게 엄지공주를 섹시로 달라고 졸랐습니다. 싫어요. 전 두더지 섹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들쥐 아줌마는 엄지공주를 달랬지요. 얘야, 두더지만큼 좋은 신랑은 없단다. 부자에다 멋진 집도 있어. 덕분에 나까지 호강을 할 게다. 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이나 만들자꾸나. 엄지공주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더지와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캄캄한 굴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햇님도 꽃도 새도 볼 수 없잖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엄지공주는 햇님과 꽃과 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님, 잘 있어요. 꽃들도 잘 있어. 새들도 안녕. 바로 그때 제비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왔습니다. 어서 내 등에 타세요. 자세히 보니 엄지공주가 돌봐준 제비였습니다.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계곡을 지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몇 날 며칠을 날아갔지요. 엄지공주님, 이제 다 왔습니다. 꽃잎 위에서 많은 요정들이 엄지공주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은 온갖 꽃잎이 가득 핀 꽃나라 왕국이었지요. 꽃나라에는 엄지공주와 꼭 닮은 왕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지공주와 꽃나라 왕자님은 결혼을 했고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아주 먼 곳에 깊고 깊은 바다 밑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답니다. 그 궁전에는 인어 임금님과 인어 할머니와 6명의 인어공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야, 나 잡아봐라. 잡았다. 좋아, 이번엔 네가 술래다. 인어공주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째 언니의 15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모두들 첫째 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인어들은 15살이 되면 바다밖 구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좋겠다. 바다밖 구경을 할 수 있으니. 너도 어서 16살이 되렴. 바다밖 구경을 하고 온 첫째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방실방실 웃는 꽃들을 볼 수 있단다. 노래하는 새들도 있지. 부드러운 바람도 느낄 수 있었어. 와, 좋겠다. 막내 인어공주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바다밖 세상을 보고 싶어. 막내는 15살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드디어 막내 인어공주도 15살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바다 위로 놀러 갈 수 있다. 언니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막내야, 조심해서 잘 다녀와. 막내 인어공주는 반짝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헤엄쳤습니다. 바다 밖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엔 하얀 꽃가루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어. 인어공주는 바다 위를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돛이 달린 배에서 불꽃놀이를 하지 뭐예요? 불꽃은 하늘 위로 올라가 꽃잎처럼 퍼졌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는 누가 타고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자님이 신하들과 함께 배 난간으로 나왔습니다. 왕자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멋진 왕자님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훌륭하고 잘생긴 왕자님이 있을까? 그런데 왕자님은 걱정스러운 듯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이상한데? 폭풍이 올 것 같아. 인어공주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조금 지나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까지 울렸습니다. 곧이어 세찬 비가 쫙쫙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왕자님이 탄 배는 이리저리 막 흔들렸습니다. 인어공주는 배를 따라다니며 왕자님 걱정을 했습니다. 어떡해? 왕자님이 위험해.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 왕자님이 물에 빠졌어. 인어공주는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인어공주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왕자를 구해냈습니다. 왕자님, 어서 눈을 떠보세요. 인어공주는 조개 껍데기에 물을 떠와서 왕자님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젠 됐어. 왕자님이 살아났어.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얼른 바로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나, 누가 쓰러져 있네. 한 아가씨가 다가와 왕자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왕자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이웃나라 공주예요. 당신이 날 살려주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왕자님은 공주님과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어공주는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왕자님을 구했는데. 하지만 인어공주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어공주는 발 대신 물고기 꼬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님, 사랑하는 왕자님, 보고 싶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되어 왕자님을 만나러 갈 거야. 인어공주는 바닷속 동굴에 있는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마녀님, 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줄 수 있겠니? 네, 저의 목소리를 달라고요? 인어공주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왕자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아. 네, 좋아요. 아름다운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어.
마녀는 얼른 바다의 풀로 만든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꼬리 대신 다리가 생길 것이다. 고맙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닷가로 나와 마술약을 먹었습니다. 아, 목이 아파. 아, 꼬리가. 온 몸을 바늘로 쿡쿡 쑤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인어공주는 너무너무 아파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바닷가로 산책을 나왔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가 쓰러져 있다니. 성으로 간 인어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답답해왔습니다. 어찌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오? 왕자님, 전 인어공주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목소리를 잃었답니다. 왕자님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왕자님이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소. 어떻게? 마녀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다른 공주와 결혼하면 넌 물거품이 될 거야. 인어공주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를 안 인어공주 언니들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왕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은칼로 찔러야 해. 싫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넌 다시 인어공주가 될 수 있어. 인어공주는 할 수 없이 왕자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왕자님은 내가 죽게 하다니. 왕자님의 잠든 얼굴을 보니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안 돼. 차라리 내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낫겠어.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드디어 왕자님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기둥 뒤에 숨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왕자님, 행복하세요? 그러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뽀글뽀글. 인어공주는 하얀 물거품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여름날, 키 큰 갈대밭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오리 가족은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지요.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언제쯤 알을 깨고 나올까? 엄마 오리는 그날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아기 오리들이 하나씩 알껍데기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리는 무척 기뻤지요. 그런데 알 하나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큰 건 칠면조 알이야. 헛고생 말고 그냥 내버려 두게나. 지나가던 할머니 오리가 말했지만 엄마 오리는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알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막내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막내는 귀청이 떠나가도록 울어댔습니다. 엄마 오리 곁을 대뚱대뚱 걸어다니던 아기 오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의 생김새가 자기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울음소리도 무척 컸고요. 엄마 오리의 마음에 조금씩 걱정이 쌓였습니다. 다음날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모두들 잘도 헤엄을 쳤습니다. 어쩜 막내도 헤엄을 아주 잘 치는구나. 우리랑 좀 다르지만 말이야. 물놀이가 끝나자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농장에는 많은 닭과 오리 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뒷동거리지 말고 똑바로 서서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삑삑.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와, 쟤들 좀 봐. 농장에 있는 새들이 아기 오리를 보려고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얘들아, 저 뒤에 있는 크고 못생긴 녀석 좀 봐.
그러자 물 위에 있던 오리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나와 막내 오리의 목을 물었습니다. 저리 가. 이 모나니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단 말이야. 깜짝 놀란 엄마 오리가 막내를 감쌌습니다. 막내 오리는 매일 여기저기서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막내 오리를 감싸주던 엄마 오리도 지치고 말았습니다. 외톨이가 된 막내 오리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제 어떻게 하지? 얼마를 걸었을까요? 아기 오리 앞에 드넓은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아기 오리는 오랜만에 다이빙도 하고 헤엄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난히도 저녁놀이 붉게 물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 오리는 한 무리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처럼 희리흰 깃털에 길게 뻗은 목이 우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기 오리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솟구쳤답니다. 어느덧 추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기 오리는 호수가 얼지 않게 하려고 작은 물갈퀴를 정신없이 저으며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농부가 호숫가에 쓰러져 있는 아기 오리를 발견하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기 오리는 농부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다시 기운을 차렸지요. 하지만 개구쟁이 아이들이 한시도 아기 오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기 오리는 아이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우유통, 밀가루통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된 아기 오리는 열린 문틈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기 오리는 눈 덮인 숲을 속에 숨었답니다. 아기 오리는 추운 겨울 내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아기 오리는 갈대밭에서 경쾌한 종달새 노래와 따뜻한 햇살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날개짓을 하던 아기 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기 오리의 눈에 아름다운 백조 3마리가 보였습니다. 백조를 보자 아기 오리는 예전에 그랬듯이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샘솟았습니다. 아기 오리는 자꾸만 백조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놀리면 어떻게 하지? 한참을 망설이던 아기 오리에게 백조들이 다가왔습니다. 쟤들도 날 놀리려나 봐. 실망한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오리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기 오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는 눈부신 백조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어리둥절해하는 아기 오리 곁으로 백조들이 다가와 빙글빙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백조들은 부리로 아기 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백조가 된 아기 오리는 비로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눈의 여왕. 옛날 한 악마에게 아름다운 것을 모두 밉게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악마는 거울로 여러 가지 물건을 비춰보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느님을 이 거울에 비추면 어떻게 보일까? 어느 날 악마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몰래 하느님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깨진 거울 조각들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거울 조각에 가슴이 찔리면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카이라는 남자아이와 겔다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이와 겔다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장미도 키우고 그림책도 보면서 늘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겔다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카이가 말했습니다. 겔다야,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더니 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랑 가슴이 뭔가에 찔린 것 같아. 겔다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카이, 괜찮니? 왜 그래? 시끄러워, 저리 가! 카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거칠게 변했습니다. 카이는 겔다와 함께 키우던 장미도 뽑아버렸습니다. 그만해, 카이. 왜 그래? 에이, 벌레 먹은 장미가 뭐가 좋다고 그래? 카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 다시는 겔다와 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썰매를 타고 있는 카이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미소 띈 얼굴로 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카이는 무엇에 홀린 듯 자신의 썰매를 여인의 커다란 썰매에 매달았습니다. 썰매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 순식간에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썰매가 너무 빨리 달리자 카이는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 썰매로 옮겨 타라고 했습니다. 눈의 여왕은 카이를 태운 채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겔다는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카이를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말이 끄는 멋지 썰매에 자기 썰매를 매달더니 곧 마을을 떠났단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만 강에 떨어지고 말았지. 그 말을 들은 겔다는 강으로 가서 구두를 강물에 띄우며 빌었습니다. 강의 신이시여, 제 구두를 드릴 테니 제발 카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구두는 겔다에게 도로 돌아왔습니다. 겔다는 계속해서 구두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겔다는 구두를 강에 띄워보내려고 작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겔다를 태운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신이시여, 저를 카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겔다를 태운 작은 배는 마법사 할머니가 있는 곳까지 흘러왔습니다. 귀여운 아이로구나.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마법사 할머니는 겔다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겔다는 카이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라면 북쪽으로 갔지. 무척 먼 길이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렴. 할머니는 겔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겔다의 머리를 빗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빗은 지난 날을 잊게 하는 마법의 빗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서 귀여운 겔다를 곁에 두려고 마법을 걸었던 것입니다. 겔다는 카이의 일을 잊고 그곳에서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밭에서 놀던 겔다는 장미가시에 손을 찔렸습니다. 그 바람에 겔다는 마법에서 풀려났습니다. 맞아. 이곳은 카이와 내가 함께 키우던 장미야. 나는 카이를 찾아 떠나야 해. 카이의 일이 생각난 겔다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눈보라까지 몰아쳤습니다. 겔다가 추위에 떨며 잠시 쉬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겔다는 까마귀에게 카이를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라면 알지. 성에 들어와서 왕자가 된 남자아이를 찾는 거라구나.
까마귀야, 나를 성으로 데려다 줘. 까마귀는 겔다를 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에 살고 있는 내 여자친구의 안내를 받도록 하지. 겔다가 까마귀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자 까마귀의 여자친구가 겔다를 왕자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카이와 아주 많이 닮은 왕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카이, 일어나. 너는 누구니?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습니다. 겔다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겔다는 왕자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왕자는 겔다를 위로하면서 말이 끄는 훌륭한 썰매와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왕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까마귀들도 고마워. 카이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조심해서 가요. 겔다의 썰매는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느 날 숲을 지나는데 갑자기 긴 칼을 든 무서운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은 썰매를 빼앗고 겔다에게 무시무시한 칼을 들이대며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요. 이 아이는 내가 맡겠어요. 그때 산적의 딸이 나타나 겔다를 구해주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자. 겔다는 머뭇거리며 산적의 딸을 따라갔습니다. 어머, 비둘기가 있네. 방 안에는 비둘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산적의 딸은 비둘기를 친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산적의 딸은 새로운 친구가 생기자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겔다에게 고기를 구워주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겔다는 산적의 딸에게 카이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말을 했습니다. 카이라면 눈의 여왕의 썰매를 타고 라플란드로 갔습니다. 눈의 여왕이 사는 진짜 성은 더 북쪽에 있어요. 산적의 딸은 술록에게 겔다를 여왕의 성까지 태워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겔다는 술록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술록은 라플란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느덧 산적의 딸이 챙겨준 음식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겔다는 무척 배가 고팠지만 카이를 찾을 때까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겔다는 라플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술록은 어느 작은 집 앞에 겔다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겔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말했습니다. 여왕의 성은 핀란드에 있지.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야 돼. 편지를 줄 테니 핀란드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거라. 겔다를 태운 술록은 다시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핀란드에 도착한 겔다는 편지를 가지고 라플란드의 할머니가 소개해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부탁이에요. 카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가 카이를 구하는 제일 큰 힘이란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란다. 겔다는 다시 술록을 타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눈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왕의 보아들이 겔다를 방해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겔다는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겔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하얀 입김 속에서 용감한 병사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눈의 괴물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겔다가 기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겔다는 눈의 여왕이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성은 아름답게 빛났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침 여왕은 성 안에 없었습니다. 긴 얼음 복도를 지나 큰 방에 들어가니 카이가 얼음 조각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카이, 나야, 겔다야. 창백한 얼굴을 한 카이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이,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겔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카이의 가슴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겔다. 정신을 차린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카이의 눈에 있던 거울 조각도 녹아버렸습니다. 자, 카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성에서 나가려고 할 때 눈의 여왕이 들어왔습니다. 카이, 제발 날 떠나지 마. 겔다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얼음으로 된 성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의 여왕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겔다의 착한 마음씨에는 눈의 마법도 듣지 않는구나. 잘 가라, 카이 겔다. 눈의 여왕은 오로라 저편으로 쓸쓸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다시 장미꽃을 예쁘게 키워보자. 사이좋은 친구로 돌아온 카이와 겔다는 손을 잡고 그리운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화려하고 좋은 옷만 입는 멋쟁이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멋진 옷을 입기 위해 날마다 새 옷을 찾았습니다. 더 멋진 옷을 입을 수는 없을까? 날마다 새 옷을 입어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구나.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짓는 재봉사가 성 안에는 없단 말인가? 임금님은 깊은 시름에 잠겨 관심은 온통 멋진 옷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지어드려도 싫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대신들은 의논 끝에 전국에 새로운 재봉사를 찾는 방문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임금님 마음에 드는 옷을 짓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내리겠노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기가 가져온 옷감과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대신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에서 2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 저희들이 폐하의 마음에 드는 옷을 지어드릴까 합니다. 세상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옷감을 짜서 임금님의 새 옷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짜는 옷감의 빛깔이나 무늬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옷감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기한 조화를 부려서 자격이 없는 관리나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귀가 쏠깃해져 고참 신기한 옷감인걸. 임금님은 두 재봉사에게 많은 상금을 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재봉사는 쉬지 않고 배틀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배틀에는 아무것도 걸쳐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새 옷감이 어떤 무늬인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임금의 자격이 없거나 바보여서 새 옷감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임금님은 마음씨가 곧은 늙은 대신을 보내 새 옷을 만들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늙은 대신이 재봉사를 찾아갔을 때
배틀은 덜거덕거리며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은 한 올도 걸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눈에는 새 옷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깔과 무늬가 어떻냐는 재봉사의 질문에 세상에서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요. 감이 훌륭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질문에 대신은 네, 배하. 어찌나 무늬가 곱던지 눈이 부셨습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임금님은 또 새 옷감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신을 보냈습니다. 이번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은 훌륭한 옷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나라 안은 온통 신기한 옷감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보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고 말입니다. 임금님은 대신들과 함께 새 옷감을 보러 갔습니다. 임금님은 배틀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배틀을 보자 자격이 없어 보이지를 않는 것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늙은 대신이 폐하, 마음에 드시는지요? 임금님은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요. 내 마음에 꼭 들었소. 임금님은 차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해 했습니다. 재봉사들 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빈 배틀을 바라보며 감탄해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모든 대신들에게 다 보이는 옷감이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니. 나는 바보인지도 몰라. 그러나 임금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금님은 두 재봉사에게 큰 상금을 내리며 칭찬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경축식 행렬에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두 재봉사는 가위로 천을 자르고 바늘에 실을 꿰더니 바느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먼덩이 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봉사가 무릎을 꿇으며 임금님께 물건을 바치듯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님은 엉겁결에 새 옷을 받는 신용을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재봉사는 임금님께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단추를 끼고 허리띠를 메고 옷깃을 여미고 망토까지 입혀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모습에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울 앞에서 옷 모양을 비춰보는 신용을 계속할 뿐이었지요. 대신들은 훌륭한 옷이라 너나 없이 거짓말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임금님은 경축식 행렬에 나섰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훌륭하게 보이면 된 거야. 임금님을 보자 국민들은 환성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임금님의 새 옷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한 어린이가 임금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래,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제야 사람들은 거짓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임금님은 서둘러 성으로 돌아와 깊이 뉘우치고 두 재봉사와 어린이를 불러 그대들은 나의 나쁜 버릇과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게 해주었소. 고마움의 표시로 그대들에게 상을 내리겠으니 받아주시오. 그 뒤로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임금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난감 병정. 남자아이의 생일에 나부로 만든 병정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야, 병정이 25명이나 되잖아. 남자아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병정들은 한 덩어리에 납을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은 모두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5번째 막내 병정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만든 병정 인형은 납이 모자라서 다리를 하나밖에 못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병정은 한쪽 다리만으로 다른 형제들처럼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25명의 병정을 책상 위에 쭉 세워놓았습니다. 책상에는 많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종이로 만든 궁궐이었습니다. 궁궐의 문 옆에는 아주 예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그 발레리나는 한쪽 다리를 높이 쳐들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나와 똑같이 한쪽 다리로 서 있네. 병정은 종이로 만들어진 발레리나를 정신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병정은 발레리나에게 눈길을 둔 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잠들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들 시간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난감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잔치를 벌이자. 나팔은 큰 소리로 노래하고 호두 껍데기는 대굴대굴 굴려다녔습니다. 연필은 아주 멋있게 달리면서 공책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리가 하나뿐인 병정과 발레리나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병정도 한쪽 다리로 서서 발레리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가 땡땡땡 하고 12번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이야. 모두들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깜짝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 상자에서 나타난 것은 괴물이었습니다. 야, 외다리 병정. 괴물은 무서운 얼굴로 병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를 흘끔흘끔 쳐다보지 마. 병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상냥하게 생긴 발레리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두고 봐라. 괴물은 화가 나서 말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자아이는 병정을 창가로 옮겨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자 큰일이 났습니다. 바람 때문에 비틀비틀하던 병정이 거꾸로 선 채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눈이 뱅뱅 도네. 4층 문에서 떨어지는 병정의 귀에 괴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벌을 받은 거야. 병정은 길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아이는 밖으로 나와 애타게 병정을 찾았습니다. 외다리 병정아, 어디 있니? 그러나 새로 떨어진 병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비가 내렸습니다. 나중에 찾아야겠다. 남자아이는 병정을 찾다 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비가 계속 주룩주룩 퍼부어 병정은 흠뻑 젖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남자아이 둘이 지나갔습니다. 병정 인형이 떨어져 있네. 병정을 본 남자아이가 말하였습니다. 종이배에 태워서 띄우자. 도랑에 흘려보내면 아주 재밌을 거야. 남자아이들은 종이배를 만들어 병정을 태웠습니다. 종이배는 도랑물을 따라 자꾸자꾸 떠내려갔습니다. 대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병정이 생각하는 사이에 주위는 깜깜해졌습니다. 하수구로 들어간 것입니다. 병정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떠내려가면서도 예쁜 발레리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발레리나 아가씨와 함께라면
아무리 어두워도 무섭지 않을 텐데. 아주 멀리 떠내려가도 쓸쓸하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 거기서 서지 못해? 여기는 내 땅이다. 아주 무섭게 생긴 시궁지가 병정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땅을 지나가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해. 증명서가 없거든 대신 돈을 내놔. 병정은 멈추려 하였으나 배는 자꾸만 떠내려 갔습니다. 이놈, 어디로 달아나느냐? 거기 서라니까. 시궁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놈을 좀 붙잡아줘. 공짜로 내 땅을 지나가는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야. 그러나 아무도 시궁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위에는 병정을 태운 종이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겨우 햇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휴, 살았다. 병정은 한숨을 쉬었으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도랑이 크고 깊은 개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콸콸콸 저만치에는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뱅뱅 돌더니 물이 쏴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은 배 안으로 자꾸자꾸 들어오더니 이윽고 병정의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종이배는 흥건히 젖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병정님 안녕? 병정은 발레리나의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종이배의 바닥이 찢어져서 병정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물밑으로 가라앉은 병정을 덥석 집어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병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고기 뱃속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정은 눈이 핑핑 도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조금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어둠 속에서 병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안 조용하기만 하던 주위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물고기의 배를 가른 것입니다. 병정을 삼킨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잡혀 시장에 내다 팔린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사서 요리를 하던 사람은 바로 남자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네 병정이 여기 있네. 어머니는 남자아이에게 병정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까? 남자아이는 신기한 듯이 말하였으나 병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 다리로 꿋꿋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 형제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줄게. 남자아이는 병정을 들고 가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기쁘다. 병정은 밝은 얼굴로 발레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발레리나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높이 쳐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 멋있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병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발레리나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발레리나도 병정을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구쟁이 꼬마가 병정을 움켜쥐더니 난로에 휙 던졌습니다. 빨갛게 타는 불이 병정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뜨거. 왜 이렇게 뜨거울까? 병정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에 녹아들면서도 병정은 끝까지 발레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정의 마음도 뜨거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바람은 발레리나를 높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으로 들려진 발레리나는 훨훨 날아서 병정 인형이 있는 난로 속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종이 발레리나는 병정 옆에서 불타 곧 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정도 녹아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난로 속에서는 작은 납덩어리가 재와 뒤섞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발레리나를 생각하면서 녹아버린 병정의 안타까운 마음이 심장 모양의 덩어리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백조 왕자.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11명의 왕자와 공주 엘리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병으로 죽자 새 왕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사실 새 왕비는 나쁜 마녀였습니다. 새 왕비는 오자마자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몸이 너무 약하니 시골로 보내야겠어요. 새 왕비는 엘리사가 자기보다 더 예쁜 것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왕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왕자들이 절 밀어서 다쳤답니다. 아니, 이런 고약한 왕자들이 있나? 사실은 일부러 넘어져서 다친 상처였는데 말입니다. 무서워서 왕자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왕은 왕자들을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새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 과자를 먹였습니다. 자, 모두 사라져버려! 홍소리와 함께 이럴 수가, 우리가 백조로 변했어. 11명의 왕자들은 모두 백조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엘리사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예뻐졌잖아? 화가 난 새 왕비는 왕에게 엘리사가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다락방에 재웠습니다. 얼굴에 검은 숯을 바르고 더러운 옷을 입혀야지. 다음 날 아침 새 왕비는 왕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폐하, 이렇게 더러운 아이가 엘리사라며 찾아왔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쁜 아이로구나. 그래요, 우리를 속이려는 나쁜 아이가 분명해요. 엘리사는 못된 새 왕비 때문에 다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지? 우리 오빠들은 어디로 갔을까? 엘리사는 오빠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런데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가씨, 먹을 것을 좀 주시구려. 꼬부랑 할머니가 부탁하였습니다. 이거라도 괜찮다면 드세요. 엘리사는 하나밖에 없는 빵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을 본 적 있으세요? 저쪽 호숫가로 가보시구려. 왕관을 쓴 11마리 백조는 봤다오. 엘리사는 얼른 호숫가로 갔습니다. 정말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맞죠? 오빠들은 엘리사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엘리사는 오빠들이 마법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지자 백조들은 왕자로 변했습니다. 엘리사, 우리는 아침이 되면 백조로 변한단다. 저녁이 되면 다시 사람이 되어 내게로 돌아올 거야. 엘리사는 낮이면 혼자 남아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숲속의 요정이 살짝 알려주었습니다.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짜서 입히면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요정님, 고마워요. 그 대신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그날부터 엘리사는 매일 쐐기풀로 옷을 짰습니다. 쐐기풀 가시에 손을 찔리면서도 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추워지면 저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해. 너를 두고 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자 막내 왕자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물을 만들어 엘리사를 싣고 가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백조 왕자들은 그물을 만들어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남쪽 나라에서도 엘리사는 쉬지 않고 쐐기풀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쐐기풀을 구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사냥을 나왔던 그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엘리사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왕과 결혼을 한 후에도 엘리사는 옷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군요. 왕은 이해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는 못된 신하가 있었습니다. 전하, 왕비님께서는 매일 무덤가로 가십니다. 뭐라고? 혹시 마녀가 아닐까요? 밤이 되자 엘리사는 쇠깃불을 뜯으러 무덤가로 갔습니다. 무덤가에는 쇠깃불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왕과 신하도 몰래 엘리사를 따라갔습니다. 보세요, 마녀가 분명합니다. 왕은 슬펐지만 신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마녀를 잡아 가두어라. 너무 아름다운 것도 이상했다니까요. 마녀는 불로 태워야 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벌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는 11벌의 옷을 다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오빠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순간 11마리의 백조들이 엘리사에게 날아왔습니다. 아니, 백조들이 왜 이리 날아오지? 오빠들이다. 엘리사는 쇠기풀로 만든 11벌의 옷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펑펑 소리와 함께 백조들은 그 옷을 받아 입고 모두 왕자로 변했습니다. 11명의 왕자들은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마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마법에 걸린 저희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왕자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요. 엘리사의 사랑 덕분에 저희의 마법이 풀린 것이지요. 왕은 행복한 눈빛으로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와 11명의 왕자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마마, 저희가 왔습니다. 아니, 너희는 11명의 왕자가 아니더냐? 왕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란 왕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왕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왕은 새 왕비를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왕자들과 엘리사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안데르센 작품을 모음으로 읽어보니 작가의 색깔이 더욱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 성냥팔이 소녀를 읽기 전 안데르센에 대해 얘기할 때 처음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발표할 당시 교육적, 계몽적 측면보다 환상적 묘사에 힘을 실은 동화가 외면받던 시대여서 비난받기 일쑤였다가 훗날엔 잇따라 기발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창작 동화를 발표하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소개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데르센 작품 속엔 동화의 영역에서 당연시되던 계몽주의에서 탈피하여 억지로 교훈을 심어주거나 기독교적 권선징악을 강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교육적 가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작품의 완성도와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감성으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어오다가 결말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엔딩 피날레보다 독자가 상상하게끔 마무리되는 작품들이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긴 여운을 남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들어보는 동화 이야기,
독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엄지공주,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눈의 여왕, 벌거벗은 임금님, 장난감 병정, 백조왕자 이렇게 7편의 동화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알려진 동화를 가져와 어린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